글로 적어두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직접 겪는 내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 우리 집 주변은 무척 조용한 주택가로 얼마 전 새로 이사를 온 곳이다. 집은 전철 선로 주변이라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다. 낮에는 도로에서 노는 아이들 소리 정도뿐일까. 우리 가족은 부모님, 누나, 동생, 그리고 나까지 5이다. 어느 날 누나가 쇼핑을 나갔는데 부모님이 따라 나서 나와 동생만 남게 되었다. 동생은 아직 어린데다 누나는 워낙에 쇼핑을 오래 해서 나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던 터다. 그렇게 집에서 동생과 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기 형, 어디서 축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왔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동생의 말을 따라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축제 음악이랄까?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짜네?" 라면서 둘이 신나서 밖에 나가보려는데 가족들이 돌아왔다. "이런 늦은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거니 너희들?" 엄마의 질문에 동생이 "축제 소리가 들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집안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밖에서 안 들렸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밖에서 들어온 가족 중 누구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날 열린 축제도 없었고 결국 그 상황은 나와 동생이 잘못 들은 걸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때였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둥둥둥하고 북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나는 밖에 나가보기로 했다.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선다. 역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그쪽으로 향해 볼 생각이었다.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다. 우리 옆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2분만이 살고 계신다.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사신 분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가족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들이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내 팔을 붙잡으셨다. "축제 소리가 들리니?" 순간 나는 겁에 질렸다. 마음을 잃기라도 한 건가 싶은 생각이었다. 우선 "네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가면 안 돼!" 팔을 붙잡은 힘이 더욱 강해졌다. 언제나 상냥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니 나는 너무 무서웠다. "이 주변에서 축제는 하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단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격한 그 얼굴을 보자 차마 물을 정신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겨우 할머니는 팔을 놓아주셨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내게 가까이 하고 말하셨다. "축제 소리는 들려도 무시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해도 되지만 축제에 가버리면 안 돼." 무척 진지한 얼굴이었다. 무섭고도 무서워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겨우 할머니에게서 풀려나 집까지 전력으로 도망쳤다. 축제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동생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계속 축제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 말로는 저쪽에서 지치면 자연스레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다. 태평양 전쟁 직후 아와지에서 어부로 일하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라 한다. 어느 여름날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를 마친 후 취미삼아 낚시를 나갔다. 조카와 둘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선다. 현지 사람만 아는 명당에 들어서 낚싯대를 내렸지만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입질이 전혀 없었다. 시간만 흐르자 조카는 더운 날씨에 질렸는지 옷을 훌훌 벗고 바다에 들어갔다. 배 주변을 헤엄치며 놀고 있었다. 이런 하고 생각한 할아버지도 낚싯대를 손에서 놓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보는데 수십 미터 떨어진 저편 해저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공장이 마구 들어서기 전에 세토 나이카이는 꽤 물이 맑은 바다라 바다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뭔가 싶어 할아버지는 거기를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아무래도 해저에 서 있는 건 사람인 듯 했다. 그것도 그저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천천히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행렬을 이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할아버지는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한다. 바다에서 이상한 걸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마주쳐선 안 된다. 그럴 때는 봤어도 보지 못한 척하고 도망쳐야 해.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은 할아버지는 도망칠 생각으로 조카를 배에 태우려 했다. 될 수 있는 한 평정을 가장하고 배 주변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던 조카에게 말을 걸었다. 야, 이제 돌아가자. 어느새 조카 바로 밑에 한 명이 서 있었다. 꽤 근처까지 와 있는 게 보인다. 방공두건을 둘러쓰고 몸빼바지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조카는 알아차리지 못한 듯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새어나오는 비명을 억지로 참으며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올라와! 라고 조카에게 화내는 걸로 대신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조카가 헤엄치는 걸 따라와 배에 가까워 온다. 조카가 배에 올라오는 도중 여자가 바다 밑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눈을 돌렸다. 조카가 배에 올라타자 할아버지는 엔진을 켜고 전력으로 도망쳤다. 조카는 의아하다는 듯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넘겼다고 한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는 조카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에서 내렸을 때는 온몸이 바다에 빠지기라도 했던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한다. 만약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마주쳤었다면, 그리고 전력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는